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오늘은 신라가 언제 건국을 했는지, 신라 건국 연도에 대해서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나타난 거야. 물론 저도 우리나라 기록들이 뭐 정확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신라 건국 연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이 무리들의 저희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라 건국 연도가 조작됐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 기록밖에 없어요. 신라 건국 연도가 나온 기록은, 중국 기록은 없습니다. 일단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공기를 보면, 시조의 성은 박씨, 이름은 혁거세, 기원전 57년 4월, 월까지 나와 있네. 4월에 왕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때 나이가 13살. 좀 그래. 13살. 뭐 적은 나이라고 보면 적은 나이인데 13살이면 고대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먹었죠, 나이가. 어쨌든 기원전 57년에 혁거세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57년이 이제 신라의 건국 연도가 되는 거죠, 삼국사기에는. 그리고 이제 삼국유사는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두 성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두 성인이 누구냐면 혁거세하고 이제 혁거세의 부인 아령, 아령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성인이 이제 나이가 13세가 되자 기원전 57년에 이제 혁거세는 왕이 되고 아령은 왕후가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뭐 다른 거는 삼국사기랑 똑같습니다, 삼국유사도. 근데 이제 단지 차이점이 뭐냐면 삼국사기는 이제 혁거세가 왕이 된 이후에 아령 부인을 이제 맞이한 거고, 삼국유사는 먼저 결혼한 다음에 혁거세가 왕이 된 거야. 요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 신라가 언제 건국했는지 이 삼국상이나 삼국유사를 볼 때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 그 건국할 때 상황하고 지금 이 신라가 건국할 때 상황이 조금 좀 다른 점이 있죠. 고구려나 백제는 정확하잖아, 과정이. 근데 신라는 좀 이상해. 조금 조잡해.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혁거세가 이제 왕이 됐는데 기원전 57년에, 자, 이 혁거세는 어디 있었던 사람일까요? 이 사진을 보면 지금 그 경상도 경주에 가면 형산강이라고 있어요. 뭐 이렇게 큰 강은 아닌데 어쨌든 이 형산강 이 주변에 6개의 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6개의 부족이. 첫째는 이제 양산촌, 둘째는 고어촌, 진지촌, 대수촌, 가리촌, 고야촌, 이렇게 6개의 어떤 그 부족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혁거세는 어디의 부족이냐? 양산촌입니다. 그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제 혁거세가 양산촌 사람인데 알로 알로 태어난 거야. 다 신화적인 표현이죠. 그래가지고 육부 사람들이 추대해서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개의 어떤 그 부족 연맹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리더하는 그 부족이 양산촌이었고, 이 양산촌의 사람이었던 혁거세를 이제 왕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자, 뭐 여기서는 뭐 알로 태어났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혁거세가 양산촌의 누구일까? 삼국유사에 따르면요, 알천 양산촌의 촌장은 알평이다. 이거로 봤을 때는 혁거세는 이 양산촌 총장 알평의 아들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개 부족 중에 양산촌이 가장 이제 리더하는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 5개 부족이 이제 이 양산촌의 알평의 아들인 이 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라가 그 육부 연맹체 체제다, 이거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기원전 57년에 이렇게 육부가 연합해서 이 양산촌의 아들인 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건국연도가 될 수 있잖아. 근데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원전 39년이야. 변한이 나라를 바쳐 항복을 했다. 아니, 항복을 했다는 거는요, 뭡니까? 둘이 무력 충돌이 있어야지 항복을 하는 거잖아. 물론 외교적으로 항복시킬 수도 있겠지만 고대에서 뭐 말로 이렇게 뭐 항복을 할 수 있나? 어쨌든 변한이 항복을 한 거야. 와. 그리고 나서 2년 후인 기원전 37년에 그러니까 서울에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양산촌에 성을 쌓은 거야. 거기서 이제 왕을 추대했으니까. 그래서 금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좀 애매해. 그러면 서울에 성을 쌓고 이제 왕성을 쌓은 거죠. 그렇다는 건 이때 상식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나라 체계가 완성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7년에 누가 유입되면서, 변한인들이 유입되면서 이제 나라 체계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신라의 건국연도는 나라 체계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건국연도라고 볼 수 있잖아, 상식적으로. 그렇다면은 기원전 37년이 맞아. 이때 신라가 건국했다고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 육부 연맹체에서 추대했던 왕이 됐던 혁거세가 그때를 이제 건국연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기원전 57년으로. 근데 뭐 사실 뭐 기원전 57년으로 건국연도를 하든 기원전 37년으로 하든 큰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고구려하고 백제의 건국 상황보다는 좀 이 신라의 건국 상황이 좀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건국 연도에 대한 이상한 얘기들이 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원전 57년 혁거세가 육부 연맹체의 왕이 될 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건국연도를. 아니면 나라 체계를 갖춰진 기원전 37년 변한인데 들어와서 나라 체계가 완성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건국연도를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두 가지가 이제 상존하기 때문에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후손들이 뭐 이 기록을 보고 신라의 건국연도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죠?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게 중국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북사입니다. 그러니까 북사가 이제 당나라 때 편찬된 거잖아.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라 왕위가 대대로 전해져서 30세에 이르러서 진평왕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30세, 혁거세로부터 진평왕까지 30세. 좀 애매한데 어쨌든 간에 30세에 이제 진평왕에 이르렀다는데 삼국사기를 보면 좀 이상해요.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진평왕은 혁거세로부터 26대 왕이었단 말이에요. 좀 애매해. 북사에 따르면 진평왕의 왕이 될 때는 혁거세로부터 30세가 넘었을 때야. 30세라는 게 꼭 뭐 왕을 뭐 일컫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한 29명의 이제 왕이 있거나 31명의 왕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진평왕까지 삼국사기에 따르면 26명의 왕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왕이 이제 없어진 거지. 몇 명이 사라졌어. 이거를 봤을 때는 이게
신라 건국연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이거로 봤을 때는 그렇죠. 뭐 북사의 기록이 이제 오류인지 아니면 그 우리 역사 기록이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라의 건국연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기록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그 원인이 그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서기 545년이요. 진흥왕 때. 이때 이제 이사부가 정권을 틀어지고 있을 때 아니요. 그때 이사부가 이제 거칠부 등한테 역사서를 편찬하게끔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545년에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뭐 진정한 역사서가 없었던 거죠. 이때 역사서 신라의 역사를 이제 편찬한 거야. 그래서 서기 54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가 건국되고도 한 600년이 흐른 뒤야. 그때 역사서를 편찬했단 말이야. 따라서 이때 편찬된 역사서의 내용이 구 삼국사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고기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때 건국한 지 600년 후에 역사서를 편찬했잖아. 그래서 이때 조작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이 역사서를 편찬한 거칠부가 누구냐면 이 사람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부나 거칠부나 내물안개입니다. 내물안개 후손들이에요. 이들이 정권을 이제 잡은 겁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신라가 그 광개토왕 이전부터 고구려에 엄청난 압박을 받아오면서 살아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대한 굉장히 원한이 맺혀 있죠. 물론 백제도 그렇지만. 근데 요때 역사서를 편찬했어. 근데 이 거칠부가요, 젊었을 때 고구려를 한번 엿본 적이 있다는 거야.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에 뭐 들어갔다 나왔대. 간첩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에 계속 압박을 받아왔던 그런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역사서를 편찬하면서 고구려보다는 일찍 건국했다라고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 이때 역사서를 편찬했으니까. 고구려보다는 앞서야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그 의문점이 이제 든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이제 의문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을 정밀 분석을 해야죠. 의문점이 들면 그 기록을 정밀 분석을 해야 되잖아. 분석을 안 하고요. 이 강단사학 있잖아. 강단사학에서 이 사람이요. 전덕재 교수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냐면 한국 고대사학회. 그러니까 강단사학을 어떤 주축을 이루는 그런 단체죠. 이 한국 고대사학회. 여기 소속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찐이야, 찐. 응? 강단사학의 찐이야. 전덕재 교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신라 건국연도가 조작됐다. 이렇게 밝힌 거야. 언제냐면 2017년입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됐다. 이렇게 설파를 하면서 이 전덕재 교수라는 사람이 강단사학의 어떤 그 멤버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조작됐다. 이러면서 이제 신라 건국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기원전 57년이 육식갑자의 갑자년이라는 게 의심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덕재 교수의 말이에요. 아마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이 기원전 37년에 이제 고구려를 세웠잖아. 이거를 신라가 알고 이 고구려보다는
일찍 건국연도를 잡으려고 갑자년을 따왔다는 거지. 그래서 기원전 57년으로 조작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 전덕재 교수라는 사람이 물론 이 강단사학이라고 뭐 이런 주장을 뭐 못할 수는 없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그 전덕재 교수의 이런 주장이 참 이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 이 전덕재 교수의 생각이었을까요, 이게? 여러분, 전덕재 교수의 개인적인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으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전덕재 교수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야. 누구의 생각이냐? 쪽발입니다. 쓰다 소우기치. 이놈 내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쓰다 소우기치. 이놈이 일제강점기 때 역사학자입니다. 일본에. 근데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됐다. 이렇게 밝힌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쓰다 소우기치라는 놈이. 전덕재 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됐다. 누구랑 똑같지 않습니까? 일본 놈의 생각을 따르는 거야.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됐다는 거야. 쓰다 소기치가 일제 시기 때 얘기한 거를 그대로 전덕재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쓰다 소기치도 이 신라 건국 연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혁거세의 건국을 갑자년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전덕재 교수도 갑자년 나오잖아. 육식갑자의 갑자년. 네? 갑자년으로 한 것은 간지의 시작에 맞춰 놓은 것으로, 육식갑자의 이제 첫 번째가 뭐 을충 뭐 그런 거 있잖아. 갑자년 4월에 즉위하고 다음 갑자년 3월에 죽었다고 했고, 그 제의를 정밀하게 만 60년으로 한 것도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 일본 놈이 쓰다 소우기치가 일제 시기 때. 똑같지 않습니까? 전덕재 교수의 주장하고 갑자년이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에 건국한 것을 알고 갑자년에 맞춰서 기원전 57년으로 조작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전덕재 교수의 내용과 이 쓰다 소기치 일본 놈의 이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덕재 교수 개인의 생각이었던 겁니까, 여러분? 일본 놈의 주장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강단사학의 핵심인 거야, 지금.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이 쓰다 소우기치라는 놈은 삼국사기를 아주 왜 불신하게 됐냐, 일제시기 때. 왜냐하면 임나일본부 때문에 그래요. 임나일본부. 임나일본부가, 일본 놈들은 임나일본부가 지금의 한반도 남부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주장을 하잖아요. 그 주장이 정당화되려면 삼국사기 초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임나일본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나라가 있으면 안 돼. 나라 체계를 갖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일본 놈 쓰다 소우기치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조작됐다고 설파를 한 겁니다. 우리 한민족이 역사를 까내리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게 강단사학입니다. 이 전덕재 교수 발언을 보세요, 여러분. 이 강단사학자들이 가리키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강단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엄청 따르고 있잖아. 그 청모시기 그 그냥반이 그 동영상 올리면 막
몇만 명이 보더라고. 그 사람들은 청모시기는 강단사학을 따른 사람이야. 강단사학이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제야사학도 뭐 엉망이지만 이 강단사학은 교묘하게 일본의 주장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다 소우기치라는 놈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불신하면서 어떤 기록을 맹신하냐? 삼국지 위지 동의죠. 이게 맞다는 거야, 이게. 삼국지 위지 동의조는 우리 한민족을 완전히 그냥 까내린 기록이잖아. 위치부터 막 엉망인 기록이었단 말이야. 삼국지 위지 동의조만 이 일본 놈은 믿을 수 있고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그걸 따르는 게 전덕재 교수고. 이 전덕재 교수가 신라 건국연도가 기원전 57년은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조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분석을 해봐, 분석을. 이 강단사학자들 분석을 안 해. 일본 놈이 얘기한 거 그대로 그냥 따라서 얘기하고. 분석을, 이 사람들이 뭐 지식이 없어서 분석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일본의 주국이기 때문에 일본 놈들의 말을 그대로 그냥 말을 앵무새처럼 떠드는 거라고. 과연 신라 건국연도가 조작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자, 일단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가 이제 각축을 벌였잖아. 응? 그러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디 선조가 누굴까요? 한번 볼까요? 자, 고구려 먼저 보면 구삼국사를 인용한 동명왕편에 보자고요. 천재가 태자, 여기서 말하는 태자가 누구냐면 해모수입니다. 해모수. 그러니까 해모수를 내려보냈대요. 부여왕의 옛 도읍에 내려와 놀게 했대요. 북부여를 말하는 겁니다. 북부여에 내려보낸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내전이 있었죠.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잖아요. 북부에서 내전이 벌어진 거야. 그때 해모수가 죽고 금화가 이제 동부에 쫓겨갔던 금화가 해모수를 이제 뭐 죽였는지 그건 뭐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해모수가 이때 죽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해모수의 왕비였던 주몽의 어머니 유아를 붙잡아 가지고 이제 가다 놓은 겁니다. 그때 주몽을 임신한 상태였어. 이 유아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화의 그 왕궁에서 이제 주몽을 낳습니다. 해를 품어서 무조건 태양의 어떤 기운을 받아야 됩니다. 부여족들은요, 무조건 부여족의 어떤 그 지배층이 되려면 이 태양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한민족은 태양의 기운을 받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해를 품어서 주몽을 낳으니 언제 낳냐? 기원전 58년 북부여에서 태어난 겁니다. 주몽.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금화 세력들이 잔뜩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몽이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몽이 이제 떠난 겁니다.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그래서 졸본 부여에서 기원전 37년에 이제 나라를 세운 거죠. 그게 고구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고구려를 연 고구려 시조 주몽은 어디 출신이죠? 북부여. 직계입니다. 직계. 적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부여계의 적통. 아시겠죠? 백제를 볼까요? 백제 봉기에 따르면 시조는 비류왕인데 그 아버지 우태는 누구냐? 북부여왕 해부르의 서선 첩의 손자. 물론 조금 이제 반계죠. 반계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백제도 일단 출신이 어디냐? 북부여계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북부여. 그 떨어져 나와서
언제 떨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조가 이 한반도로 내려와서 이제 백제를 건국을 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18년입니다. 고구려보다는 좀 뒤처지죠. 그리고 고구려는 직계입니다. 백제는 반계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부여지만 어쨌든 그래서 온조도 조상은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성씨를 부여로 했다는 거야. 부여 계승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구려나 백제나. 왜? 원래 선조가 부여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는 직계이기 때문에 백제가 그걸 따른 거야. 고구려랑 같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부여에 대한 계승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신라를 볼까요? 신라는 뭐 부여를 따랐다, 부여 인식이 있었다 이런 거를 증거할 수 있는 기록이 별로 없어. 근데 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면요 나옵니다. 고구려 주몽이 이제 햇빛을 받고 태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여족들은요 어떤 지배계층이 되려면 왕이나 이렇게 지배계층이 되려면 햇빛을 받아요. 태양의 기운을 받아야 돼. 자, 그래가지고 햇빛을 받고 태어난 게 기원전 58년이에요. 주몽이 태어난 게. 자, 혁거세가 언제 태어났냐? 번개빛을 받고 태어났대. 번개빛. 참 그렇지? 주몽은 이제 태양빛을 받았는데 혁거세는 번개빛을 받았대. 그리고 언제 태어났냐? 기원전 69년. 그러니까 주몽보다도 일찍 태어난 거야, 혁거세가. 그러니까 빛의 기운을 받고, 물론 뭐 태양빛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빛의 기운을 받았잖아, 혁거세도. 근데 주몽보다도 앞서서 태어난 거야, 혁거세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 기록이 과연 조작된 것일까요? 조작됐다는 뭐 근거가 될 만한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황적으로 봐도 조작됐다는 기록이 있냐고요. 그런 정황이 또 있냐고요. 주몽도 햇빛을 받고 기원은 58년에 태어났어. 그 당시 고구려는요, 지금 만주 쪽에 있었고, 신라는 어디 있습니까? 저 한반도 저 밑바닥에 있었어. 그러니까, 혁거세가 기원전 69년에 태어났다는 게, 이게 뭐 꼭 잘못됐다. 뭐 그렇지는 않잖아. 주몽도 햇빛을 받고 기원전 58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요. 이 육부의 시조가 있잖아. 육부 연맹체인데 각 부족별로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하늘에 하늘신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거야. 응? 그러면 혁거세가 햇빛을 받고 태어났고 이 육부의 그 시조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뭡니까? 어떤 사상입니까, 이게? 부여 계승 인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혁거세가 기원전 69년에 태어난 것이. 그리고 이제 이 신라가 제가 방송도 했지만 이 신라의 주축, 그러니까 과거의 신라의 주축 세력은 누구냐? 삼국사기 기록처럼 위만조선 오랑캐가 내려와서 신라의 주축이 된 게 아니라고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 증거들도 얘기를 했고. 신라의 주축은 누굽니까? 부여족입니다. 신라의 주축이. 이 육부족은 다 부여족이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정착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여족이잖아. 그러면 부여 계승 인식이 왜 없었겠냐고. 그죠? 그래서 혁거세가 기원전 69년에 태어났고 기원전 57년에
혁거세가 육부의 추대로 왕이 된 게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 육부 연맹체로서 그때 왕이 될 때가 기원전 57년인데 이거로 건국연대로 삼어도 되고 아니면 나라 체계가 완성됐던 기원전 37년 이때를 잡아도 되는데 건국연도를 이제 혁거세가 육부의 추대로 왕이 될 때를 잡은 겁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작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전덕재 교수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럴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 주몽을 이제 고구려를 굉장히 싫어했잖아, 신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구려가 이제 건국한 게 이제 37년이기 때문에 뭐 57년으로 이제 이렇게 땡겨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체계가 완성되지 않고 육부 연맹체 수장일 때 그때로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이건 조작이 아니라 이제 부여를 계승하겠다는 어떤 인식에서 비롯된 과대 포장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조작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록이라고 물론 정확지는 않아. 우리나라 기록들이 우리나라 기록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라의 건국 연도는 기원전 57년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